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주 원국을 보시면은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천간은 이제 우주고 지지는 지구죠, 지구. 그러니까 천간은 이제 오행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오행의 생극제화를 하죠. 이 생극제화를 하는 이유는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십신을 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주를 당연히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극제화는 이 천간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오행의 이제 오행을 가지고 이 지지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축의 기울기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 사계절의 순환을 하죠. 사계절의 순환. 그래서 이 지지는 생극제화를 보는 게 아니라 형충파해를 보죠. 형충파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글자들을 뭐 생하고 극하고 뭐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거꾸로 천간에 있는 글자들을 생하고 극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왜냐면 이제 이 생각제와는 천간만을 가지고 분명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거는 12운성이란 말이에요. 12운성. 그쵸?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보는 거.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오행이 그 지지의 사계절의 순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천간과 지지를 무조건 잘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목이라는 거, 목화, 토, 금, 수. 이거를 저희는 이제 오행이라고 하죠. 근데 오행을 이렇게 목화토금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인지하게 되면은 사주를 해석할 때 자꾸 오행적으로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목은 뭐 인묘진에 강하고 화는 사오미에 강하다. 뭐 금은 신유술에 강하고 뭐 수는 해자축에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쪽으로 양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금금목, 뭐 금이 목을 극한다. 그래서 금기운, 뭐 금기운이 강하면 목이 약해진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엄연히 목은 이제 간목과 을목이 있고, 화에는 이제 병화와 정화가 있고, 토에는 이제 무토와 기토가 있고, 금에는 당연히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리고 수에는 임수와 이제 개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양의 글자들, 그쵸? 그리고 음의 글자들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저희는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계절의 순환을 할 때, 자, 간목을 먼저 보여드리면, 간목은 저희가 이제 금의 계절에서 목이 약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이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자, 신유술에서 가을의 계절에서 약한 건 이 간목을 말하는 거죠. 간목. 그래서 이 유금에서 간목이 태잖아요. 태. 그러니까 유금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봄의 계절에서 이 간목은 이 묘목에서 인묘진 중에 묘에서 이 묘목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죠. 그래서 이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이 안에서 이 밖으로 나가는 이제 매우 전진하고 호기심이 많고 저돌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목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다 간목을 얘기한다는 거죠. 간목. 그러면은 또 이제 을목은 거꾸로 이 간목과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 묘목에서 을목은 시작을 하겠죠. 여기 묘목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 신유술이라는 임묘진의 반대편에 있는 계절인 이 가을, 이 신유술에서 을목은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양은 대등하게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간목이 이 방향으로 운동을 했으면 을목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음양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 대등한 거잖아요. 이 대등한 거 시소와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 뭐 목기운이 아니라 간목과 을목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오늘 사주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이제 병자월에 태어나셨고요. 아, 병자일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무진월에 태어나셨습니다. 무진월. 그리고 기윤년생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제 지역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시골 지방에서 그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해자축이시고요. 여기가 이제 개해대운이십니다. 지금 개해대운. 질문은 이제 자기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한다. 하나를 이제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걸 여쭤보셨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답이 나왔죠 벌써. 자,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해자축은 뭐죠?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하고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늘리고 뭔가 폼나고 화려한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시간과 공간이죠. 해자축은 실속이란 말이에요. 실속. 있는 것도 팔고 그냥 있는 것을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매우 실속 있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자, 이 원국을 보시면 병화와 무토가 있으니까 본인이 좀 폼도 나야 되고 꿈도 크고 포부도 매우 크죠. 그리고 이걸 또 식신으로 쓰고 이 여기 또 상관이 있죠. 식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고 싶죠. 어떤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막 원하는 거죠. 병화와 무토는 이제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제 오화에서 정점을 찍고 음에서 양으로 매우 확산하는 양의 기운이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런 좀 화려함과 이제 폼나는 것을 되게 원하죠. 근데 기토는 반대로 이제 오화에서 태어나서 이 자수에서 정점을 이루는 매우 응축하고 화강하는 실속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식신과 상관 이런 걸 이제 옛날에 막 식상 혼잡이라고 해서 뭐 두 개 다 있으면 그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원국에서는 이 사람은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다. 그래서 식신적인 기질도 있고 상관적인 기질도 있는 거죠. 식신이라는 거는 오로지 하나만을 매우 전문가적인 기질, 그런 거를 이제 매우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상관은 임기응변이 매우 뛰어나고 순간적인 순발력과 재치가 엄청나죠. 그리고 응용력이죠, 응용력. 그리고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식신과 다르게 여러 가지를 멀티로 이제 플레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식신은 다듬어지지 않은 생것, 그러니까 날 것에 가깝다면 이제 상관은 좀 다듬어지고 가공된 거죠. 그런 다른 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진월에 태어나셨어요. 진월. 이 진월이라는 게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니까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심리적으로 환절기니까 이중적인 심리가 있겠죠. 인묘진이라는 이제 늦봄, 이제 봄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점점 내려가고 이제 여름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는, 이제 초여름이죠, 초여름. 그러니까 봄과 여름의 사이에 껴있는 그런 환절기의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심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아직은 인묘진, 아직은 봄의 계절의 기운이 많이 강하게 남아있죠. 이제 여름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실제로 이 지지라는 현실에서 가장 잘 쓰는 글자는 저희가 이제 간목과 신금을 이제 잘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병화 입장에서 이 간목은 이제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이 신금은 정제죠, 정제. 자, 뭐 편인과 편제 정도는 아니지만 이 편인과 정제도 어쨌든 이제에 밟고 이 정제니까 이제 막 돈이 그냥 뭐 큰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마트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슨 막 대출과 같이 이런 큰 돈이 막 유통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일정한 조그만 돈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그런 식의 스타일로 이제 하시겠죠. 그러면은 편이니까 남들이 못하는 이제 독특한 뭐 생각이나 기술,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지지에서도 이런 글자와 이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천간에서도 이런 식신과 상관, 그리고 이제 이런 무토와 병화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괜찮겠죠. 이런 성향이 오히려 막 보수적이고 그런 폐쇄적인 집단, 그런 회사에 들어서 일하는 건 매우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 해자축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해자축에서는 이제 저희는 다 알죠. 임수와 기토, 정화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분은 지금 이 해자축이라는 데서 기토, 이 천간에 있죠. 이 상관이죠, 상관. 그러니까 이분은 이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상관격.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이 진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진월의 병화가 관대란 말이에요. 무토도 관대죠. 관대라는 거는 이제 제왕과 걸록과 제왕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하우가 있고 매우 전문적이고 사회생활을 매우 활발하게 하는,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정점을 이루는 글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대만 돼도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대도 힘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대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죠. 그쵸? 그런데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해자축에서는 이런 무토와 병화는 쓰기가 매우 어렵죠. 여기서 이제 절태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병화 무토가. 그러니까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해자축이라는 계절에서는 이 기토가 가장 강하죠. 천간에 드러났으니까 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상관격. 자, 상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관격이라는 거는 이제 식신과 다르게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하는 거죠. 물론 전문성과 깊이는 떨어지지만 그런 응용력이라든지 가공력, 그리고 뭔가를 이제 여러 개를 하니까 이것저것 막 계속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십신,
이런 십신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글자의 속성이에요. 글자의 속성. 자, 이 기토는 무토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기토와 무토. 무토는 자, 이 사계절의 순환으로 보여드릴게요. 오화가 있고, 이 자수 있고, 묘목, 유금. 자, 무토. 무토는 병화, 화토 동법으로 이 자수에서 같은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병화와 무토가.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이 사오미에서 매우 확산하는 운동을 하죠. 이 폼나는. 근데 이 병화와 반대편에 있는 정화와 화토동법으로 기토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양에서 음으로 들어가는 매우 실속 있고 조용하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내향적인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기토를 상관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그냥 이런 속성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이제 십신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상관, 뭐 식신, 뭐 이런 편제 이런 거는 막 표현력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확산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막 상관, 뭐 사람들을 상대하고 뭐 편제, 막 뭔가 편제는 그냥 글자가 커 보여요.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투자, 뭐 사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업하면 막 크게 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느낌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기토는 매우 이 기토는 매우 응축을 하고 이렇게 하강하는 매우 이렇게 실속 있게 조용하게 쓰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자축에서 강하단 말이에요. 해자축.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자축. 이 해자축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있는 것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차린다. 그러면은 막 그 중고나라에서 막 그런 머신들도 새 걸로 막 좋은 거 살 게 아니라 중고나라에서 막 그런 돌아갈 정도로 매우 이제 작고 싸게 물건을 사서 재활용을 하고 막 그런 폼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 가성비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이 해자축은 무자본 창업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공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뭘 확장을 한다거나 늘린다고 하면은 잘 안 되겠죠. 근데 아까 그분처럼 막 천간에 이런 병화 무토 같은 이런 기질이 막 또 관대요, 관대. 그러니까 이런 기질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아까 운에서 보면 해자축이 온 거죠, 해자축. 해자축은 실속이에요, 실속. 실속을 차려라.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에서는 나는 좋은 성능 좋은, 뭐 성능과 기능이 좋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겨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겨울이 와서 추워서 히터를 켜고 패딩을 입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좋은 뭐 메이커 반팔이 있든 뭐 좋은 성능 좋은 에어컨이 있든 이 해자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실속 있고 매우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쓸게요. 병화와 이제 무토 그리고 이렇게 있었죠. 진월에 태어나셨고 유금 여기가 병자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자축에서 아까 개해대운이셨잖아요. 개해대운.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관격이 되는 거고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 이 정관이 어쨌든 천간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관의 반대편에 있는 거는 이제 식상이죠. 식상. 식상과 이 비겁이 되는 거죠. 정관 이제 관성과 이제 관살이 강해지면 이런 식상이나 비겁이 약해지죠. 근데 어쨌든 이 천간보다 지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지. 천간은 수시로 바뀌죠. 나의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개수가 이 해수에서 힘이 없죠. 이 개수는 여름에 쓰는 글자란 말이에요. 여름에 쓰는 글자. 지금 근데 지지, 이 현실이라는 지지라는 해자축이라는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 글자들을 우선시 써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기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오긴 하지만 이 정관을 쓰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관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상이나 비겁의 이런 힘은 약해지는 게 맞지만 어쨌든 이 지지에서 올라온 이 상관격을 우선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아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이 해자축 본인이 지금 가진 거 있는 거에서 메뉴를 조금 바꾸거나 그런 상품의 종류를 바꿔야지 뭔가 뭐 건물을 하나 또 사가지고 뭐 다른 편의점을 또 차리고 다른 마트를 차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장이죠, 확장. 그건 사오미나 이제 임묘진에서 해야 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런 병화 무토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 해자축에서는 줄여야 된다. 있는 것도. 그러니까 상관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관을 물어본다. 그럼 여기 임수가 있죠. 임수.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매우 일정한 일의 흐름이 일정한 이런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마트, 뭐 자기 사업 장사는 일의 흐름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고 기토 이런 상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정화잖아요 정화 겁재죠 겁재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왕이죠 이 겁재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해자 축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또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병화 무토가 있잖아요 천간에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그리고 병오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정민년으로 가죠. 그러니까 잠시나마 이 세운이 사오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 무토가 힘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해자축이라는 물론 대운이 왔죠. 대운이 있죠. 지금 대운 안에 이 세운이 온 건데 잠시나마 이 사와 오와 이 4년과 5년에 이 병화 무토가 매우 매우 강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을 보세요. 을 이분이 정인이잖아요. 정인. 그러니까 딱 질문하신 게 뭐 그 하나를 더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마트, 다른 이제 다른 데를. 근데 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죠. 부동산을 산다. 자, 부동산. 자, 부동산 매입. 그리고 매도. 자, 부동산을 매입한다, 매도한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는 인성이죠, 인성. 정인과 편인을 봐야 되겠죠. 그 계절에 따라서. 매도한다?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재성이죠, 재성. 그러니까 그 운에 따라서 인성과 재성을 이 질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이걸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이분이 이제 을사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후점을 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인이에요, 정인.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정인. 근데 사화에서 정인이 힘이 없진 않아요. 이 사오미에서 있죠, 인성이.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할 때, 이 을목이 가장 강한 건 이제 신유술이잖아요, 신유술. 특히 유금. 그러니까 요거에 넘어가서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이 사오미에서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겠죠. 가지나 제일 중요한 건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해자축. 이 해자축에서 이 을목이 힘이 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을목이 이분 입장에서 정인인데 이분은 정인하고는 이제 별로 연이 없죠. 해자축에서. 해자축에서는 간목을 써야 되겠죠. 간목. 편인. 그러니까 편인은 상가죠, 상가. 근데 요즘에는 이 사주 원국, 사주 명리를 떠나서 요즘에는 상가 사면 난리 나죠. 매우 힘들죠, 지금.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굳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이제 사주 명리를 보는 것보다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해자축 해자축에서는 있는 것도 줄여야 돼요. 있는 것도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세운에서 이런 게 오니까 이 병화와 무토가 이게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을목까지 오니까 이게 정인이잖아요, 정인.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해자축이잖아요. 있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나면은 이 사움이 지나면 신유술 또 해자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병화라는 일간이 해자축으로 가면 절태양이란 말이에요. 절태양. 절태양이라는 거는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나중의 계절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계절이지. 이때 막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면은 이 힘들죠. 병화가. 이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각과 마음일 뿐이에요. 천간은. 이 병화 무토가 이 계절에서 이 해자축의 계절에선 힘쓰기 어렵고 뭐 잠시나마 사오미에서 반짝일 수는 있는데 지속적인 측면에서 매우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질문하셨던 거는 그냥 본인의 그런 거를 잘 맞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뭔가 넓히려고 한다. 근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런 해자축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 일간이 해자축에서 이제 절태양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고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현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주 예시를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다음에도 다른 사주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